법. 오늘은 황성욱 변호사가 관여했던 아주 재밌는 사건. 관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실습 한번 할래요?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박사님, 네. 아 지금, 싫어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성희롱해요. 저 싫어요. 무슨 네. 성희롱이에요? 안 해요. 이건 범죄의 재구성, 범죄의 아니 재현장. 황 변호사가 관여한 관여한 게 아니라 전혀- 제가 지난주에 정규제 아. 뉴스 가서 제가 네. 그 잠깐 소개를 했다. 했죠. 예. 자, 이른바 똥침 사건인데 아니 60대 할아버지가 무슨 초등학생 여아를 귀여운 마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똥침을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 저는 이렇게 네. 하는데 박사님은요? 정규제 주필께서는 저는 이렇게 요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진짜? 네. 좀 더 강렬하게.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 병원에요. 똥침으로 인해서 탈장되어 오는 사람이 아 환자가 진짜요? 아 실제로 이게 무슨 장 파열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답니다. 이거 해서 안 돼.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네. 탈장이 돼서 그 관략근이 다친대요. 관략근이. 그러면 변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그 조절이 안 되는 네, 거예요. 힘 조절이 어렵죠. 힘 조절이 안 돼서 설사를 계속 해야 되죠. 네. 거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당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장난이에요. 제가 왜 그런 이걸 숙제를 내줬어요. 네. 학생들한테. 집에 가서 꼭 해보고 와라. 했을 때 기분이 어떻다고 하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우 안 좋죠. 아 불쾌하죠. 같아요? 안 좋죠. 아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한 두세 번 당하니까 정말 아팠어요. 근데 이거 네. 해보셨어요, 장난?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도 안 네. 했어요. 안 했는데, 자, 사건 설명해 주세요. 그거 뭐 어린 여학생 7세, 일곱 7살, 살. 7살짜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친구들하고 물장구를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라고 62세, 표현해야 되나? 62세 아저씨가 와서 똥침을 찌르고 그 이후에 배를 또 이렇게 툭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이거를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여학생도 그 나는 싫었지만 그 뭐 내가 물장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저씨가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싫었지만 배를 찌르는 것도 내가 장난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그리고 진술을 잘 어땠냐고 물으니까 아팠다라고. 네, 아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 기분이 나빴다, 수치심이 났겠다 이게 아니고 아팠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하니까 아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그 정황상 뭐 이걸 성적인 이게 성폭력 처벌 특례법으로 들어가면 셉니다. 이게 네.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야 세네. 예, 아주 세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검사님이 성특법으로 넣었기 때문에 5년 이상입니다. 그럼 요번에 어떻게 났어요? 그래서요 선고는? 1심에서는 무죄가 들어봐요, 났는데 들어봐요. 예. 1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무죄가 나온 거야 1심에서. 예, 2심에서는 판사님이 이건 본인이 싫다라는 감정을 가졌고 여아의 항문 똥침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네. 성폭력 특례법으로서 처벌해야 된다서 유죄를 때렸는데 네. 판사님이 5년 이상이니까 너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의 권한으로 장량 감경. 감경을 해서 반으로 떼서 2년 6개월로 만들고 실형이요? 아니요. 2년 6개월 3년 이하로 들어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2년 6개월로 선고형을 만들고 거기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최종 2심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건데요.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것은 똥침은 성적 수치심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살이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모를 거라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난으로 아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까지는 아니다라고 본 게 1심의 생각이고요. 네. 그럼 2심에서는요. 학문도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 아 이게 그 이제 또 네, 이게 또 여성의 네. 신체 구조가 네. 항문은 좀 네. 예, 네, 연결이 되기 연결이 돼 때문에.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남성도 연결은 돼 있어요. 남성도 그럼 남성은 뭐 항문이 여기 달렸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설명이 뭐냐면 항문이 성적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7살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표현력이 없을 뿐이지 그 수치심이란 단어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아이가 몰랐을 리는 없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네. 포인트네요. 네. 예. 그래서 일단 2심에서는 유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지금 되게 많아요. 너무 심했다. 보는 사람마다 정말 형량이 다르게 너무- 봐요. 네.
이게 어떻게 이거는 전 국민의 장난이고 세계적인 장난인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장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맞더래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기사예요. 아. 세계적으로 이 장난은 또 네. 다치더라. 특히 어릴 때. 네. 그리고 이 장난이 성적 생각을 갖고 보통 이건 찌르지 않고 이건 정말 장난으로 찌른다. 보통 그럼 그 할아버지가 정말 그걸 장난을 칠 생각이 아니었으면 다른 동작을 했지 왜 그걸 하느냐 이런 네. 의견과 또 반대에서는 어떤 경우도 남한테 손대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똥침도 역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네. 지금 팽팽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황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실무에서 성범죄 관련해서는 조금 과도한 법 적용이 일어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걸 인정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올리고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는 강하게 한다는 거 하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걸 과연 성적 추행 의도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검사였다면요 폭행으로 기소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때요, 박사님은? 이럴 때는 카메라 프레임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황장수 선배한테 한번 질문을 이 똥침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은 만약에 정말 이 똥침이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성범죄로서. 똥침요? 성범죄로서. 이성끼리 하면 성범죄고 동성끼리 하면 그냥 폭행이죠. 폭행이죠. 역시 우리 황 소장님. 아니 그럼 이번처럼 자 이성끼리 모욕감을 느꼈으면 네.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특수 부위니만큼 특수 부위에 대한 터치로 모욕감을 느꼈다면 동성끼리 해도 성추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처럼 60대 할아버지가 7살짜리 여아한테 똥침을 놨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네. 성추행 겸 성에 의한 어떤 폭행으로 그 취급받을 수 있겠죠. 자, 역시 황 역시 소장님은 네, 이거 백마탄 명확한데. 사실이다. 명쾌하게 네. 근데 저는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는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7살은 여자인가 아닌가요? 저도 정규 뉴스에 나가서 네. 말씀드렸지만 만약 상대방이 남자아이였으면 아마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달라졌겠지만 7살은 그럼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도 여자 아닐까요? 여자죠. 네. 그러면 7살이 된 여자아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꼬마 남자아이들을 홀딱 벗겨놓죠. 네. 사진 찍을 때도 홀딱 벗기죠. 아유, 그거 우리나라만 하는 습관이래요. 그리고 남자아이의 주요 부위가 아주 어릴 때 돌잔치 이런 거 할 때 네. 가서 막 땡기고 노는 네. 습관이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그거 되게 나쁜 거래요. 이게 우리는 아이에 대한 터치가 너무 관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거에 재미동포가 그 자기 가게에 놀러 온 네. 꼬마의 그 주요 부위 보여주면 뭐 사탕 줄게 네, 그랬다가 성희롱 성추행으로. 그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특히 어른들이 머리를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줘요.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주고 볼 땡기고요. 아저씨 뽀뽀, 아줌마 뽀뽀 이걸 되게 많이 해요. 원래 그거는 부모가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고 있어요. 부모가. 근데 제가 뭐 어머 이뻐요 했을 때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저 사람에게 뽀뽀해줘라고 했을 때는 해도 된대요. 네. 근데 제가 뽀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요죠. 강요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엄격하대요. 네. 부모가 허락 오케이 했을 때는 하지만 왜냐면 아이가 아직 선택권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만진다거나 볼을 땡긴다거나 뽀뽀를 한다거나 아이에 대한 모든 터치는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쾌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남자분들이 그냥 여자들 만지지 마세요. 그냥. 근데요 남자가요. 애건 어른이고. 남자가 네. 남자 아이 만져도 성추행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본인만 만져요. 그렇습니다. 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만 만져요. 본인 얼굴 만지고 땡기고 본인 눈도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하세요. 뭐 그 사건 자체로는 미연 청소하는 아저씨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회의 흐름이 변한 지 이미 꽤 됐습니다. 네.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못 따라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봐요. 네. 다른 사람이 불쾌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불쾌해 하는 행동을 한 것은 범죄입니다. 네, 범죄입니다. 네. 확실하게 그럼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범죄입니다. 그는 나쁜 행동 이게 아니고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